네, 안녕하세요. 네, 동성고 중간 시험 분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 담당이고요. 이름은 김아란입니다. 동성고 수학 중간고사 시험을 바탕으로 목차 준비해 봤고요. 동성고 수학 기출문제 경향을 분석한 뒤에 주요 문항들을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학을 열심히 잘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고 학교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성고등학교는 이제 미래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부가적으로 이번에 선생님들께서 프린트를 나눠주셨습니다. 시험 범위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이차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동성고 이번 시험 중간 시험 특징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보통 제가 5단계 난이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데 정성고 같은 경우에는 중상 문제와 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4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배점별로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해주셨고요. 하랑 중 난이도는 보통 일반적인 기본서나 유형서 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 수준의 문제와 중 수준의 문제를 모두 다 만약에 맞히게 된다면 그래도 100점 중에서 70점 이상은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나 가장 어려웠던 상 유형의 문제들은 그 중에서 서술형으로 넣어서 아마 이 10점에 거의 다 맞춘 친구들은 거의 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전반적 난이도가 중상이었던 이유는 중상과 상 수준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문항이 결국 30점이나 해당되는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주관식 문제가 두 문제였어요? 네. 네. 20점. 네. 20점? 네.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10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배점을 줘서 나눠져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요 문항들을 몇 개 보시겠습니다. 우선 학교 프린트에서 학교 프린트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서 하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하나 보시겠습니다. 학교 프린트 문항을 변형해서 출제되었는데요. 사실상 이 형태는 모의고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프린트에서는 17번이면 요 박스 문제를 주지 않았고요. 요대로 그대로 선생님들께서 숫자만 변형해서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 문항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었다면 이 빈칸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모의고사 문항에 익숙한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프린트 문제를 변형해서 풀었구나 라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4.5점으로 중상 난이도의 문제였고요. 프린트 열심히 푼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맞힐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우선 동성고 기출을 살펴보면 선생님들께서 변형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단순 변형이 아닌 심화 변형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몇 가지 문항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동성고등학교의 경우 이제 제가 MFC 중간고사라는 그 문제집을 제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거의 다 이제 유형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번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문제인데 동성고의 경우에는 이제 4.5점짜리에서 이제 추계 방정식 자체에서 이제 변화를 주어서 푸는 내용이라서 이건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풀어줬음에도 몇몇 학생들은 틀려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항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다음 보시면 이제 4점, 100점 중상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스타일로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를 풀고 이제 다음 단계로 제가 중상 문제, 중수준의 문제에서 상 수준의 문제까지 제가 풀렸지만 이제 이 문항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다른 문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16번 보시면 K에 1을 넣고 2를 넣으면 이 조건과 유사하게 되고요.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푼 학생이라면 이 부분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통해서 암기했던 부분을 적용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 문제가 아닌 중상 문제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이 중상 문제의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변형하기도 했고 사실 고난도 문제집에서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선생님께서 내셨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2015학년도 기출을 변형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내신 걸로 보이고요. 어려운 문항을 좀 익숙하게 잘 풀어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답형 2번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복합적으로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였고, 가나다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서 fx와 gx 함수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가와 다 조건까지 이용했으나 나 조건에서는 이용하지 못해서 이제 배점을 많이 획득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변형을 하시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 변형, 숫자 변형이 아니고 유형 살짝 바꾼 변형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시험 문제를 만들고 변형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성고 수학에서는 우선은 이제 제가 중간고사 기출을 분석을 해봤을 때 학생들에게 대충 설렁설렁 공부했다면 사실 점수가 굉장히 많이 안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보통 쉬운 문제였는데 보통 쉬운 문제 6번에서부터 어려워졌기 때문에 조금씩 어려워졌기 때문에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실력을 높이면 절대적인 점수 100점까지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뭐 쉬워진다, 어려워진다에 영향받지 않고 수학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비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강조해드렸지만 모의고사 문항과 학교 프린트 문항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학교 프린트 문항 자체도 모의고사 문항 또 수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성고 수학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학력평가 기출이나 특히 4, 5년 전 거를 풀어보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동성고 역대 기출문제를 찾아보았는데요. 기출문제를 봤을 때 사실상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25문제였는데 이번에는 22문항으로 줄이면서 문항의 난이도를 높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선은 기본적으로 정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센과 마플 시너지 문항을 학생들이 많이 풀게 되고요. 또 심화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신고쟁이와 같은 좀 내신 스타일의 변형 문제집을 선별해서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심화 문항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동성고 기출 문제에서는 이제 22문항을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어렵지만은 어려운 문제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화 문항을 많이 풀어볼수록 고득점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학 공부를 앞으로 동성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양력을 가지고 있고요. 개성과 해영여고에서 교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변형을 중요시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수업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수학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3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첫 번째로는 풀이 아이디어입니다. 시험 문제나 수학 문제를 봤을 때 풀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한 70%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 문제는 거의 다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그 조건들을 활용해서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상위권, 상위권 친구들은 연산 속도는 받쳐주지만 논리 전개 속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고 어떻게 할지는 알지만 계산이 느려서 못 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은 연산이나 계산 속도는 받쳐주고요. 이제 정보 처리라는 것은 그 조건에 맞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잘 버무려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심화 문항에서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 관리와 멘탈 관리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이제 컨디션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열심히 연습했는데 발휘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는데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신이 알고 있는 거 먼저 풀고 가장 어려운 문항을 마지막에 풀어라 라고 조언을 하는데, 학생들이 막상 시험을 시작하게 되면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심화 문항에 어려운 고난이도 문항이 닥쳤을 때 그 문항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20분 정도가 남으면 제가 서술형에 바로 검정색 볼펜으로 바로 풀라고 시키는데요. 그래야지 시간 단축도 하게 되고, 서술형 문제 중에서는 두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은 굉장히 쉬운 문제로 어느 정도 유형과 비슷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고 실력 발휘가 안 될까봐 혹은 잠이 안 올까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까지도 모두 다 수학 실력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과 유형 연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 수준과 중하 수준 또 중 수준의 문제까지 풀려면 개념과 유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요. 그 개념을 먼저 하고 이제 유형을 설명하게 되는데, 유형에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못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과제를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제가 중간중간에 녹화를 해서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링크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보고 똑같이 따라해서라도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수학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또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반 두 반인데요. 화토와 수토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업 시간 6시 이전에 많이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 5시, 그래서 5시부터 6시까지는 부족한 친구들을 불러서 공부를 시키곤 하지만 제가 다른 요일에도 불러서 많이 보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클리닉을 따로 시간을 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 과제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하고, 또 과제 테스트를 제가 항상 앞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도 나갈 때는 과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는 학생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일정 같은 경우에는 혹시 클리닉을 할 때 겹치는 시간이 없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먼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걷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체 교재를 사용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본 유형을 한 번씩 풀어보고, 제가 풀었던 풀이랑 똑같이 풀어보는 것도 연습이기 때문에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이 교재로 진행을 하고, 문제 유형서를 제가 만들어서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이제 기말고사 기출 문제집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강남이나 요 성북권 기출들을 제가 선별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집만 풀어도 심화 문항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족한 친구들 혹은 조금 더 자기의 수학 실력을 조금 더 높이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기출 모의고사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달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3월 달에 했던 부분입니다. 중간고사 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출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단원별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학교 기출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학생들이 잘 모르고 직접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차별로 단원별로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기출을 정리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유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추려서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시험 기간에 이제 모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동성고 같은 경우에 작년 거 가지고 모의 시험을 한번 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자기가 풀고 느끼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제가 학생들이 틀린 유형을 따로 정리해서 배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동성고 15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동성고 15번 문제를 여기다가 넣은 뒤에 이제 이 유형과 유사한 문항 쌍둥이 문제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별로 제가 학생들에게 최대 3회차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개별로 제가 직접 편집해서 요 유형과 유사한 유형 여러 개를 뽑아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문항은 여기까지고요. 네,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수학 실력을 높여야지만이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문제도 풀어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제가 말했던 3요소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고득점을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